채무 통합, 지금 현재 광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사기라고 생각해요. 대출 사기? 또 우리 대파남님께서 또 신용대출 업계 시티은행에서 네. 10년 넘게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채무 통합. 네.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뭐 채무 통합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채무 통합이라는 게 뭐예요? 리파이낸싱이라고 은행에서 하는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대환대출이에요. 대환대출. 네, 대환대출인데 고금리 대출이나 아니면 계좌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대출 계좌가 네.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땡땡캐피탈, 땡땡저축은행 이런 식으로 네. 계좌가 여러 개 있는 다중채무자분들이 네, 네. 한 곳으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리도 낮고 뭐 이자도 한 번만 내면 되고 신용 등급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유리해서 채무 통합을 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은행부터 뭐 D은행까지 네 군데에 대출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싹 모아서 하나의 대출로 변경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계좌 채무 통합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중채무자분들은 네. 은행에서 해놓은 설정해 놓은 네. 최대 한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등급별로 나눠져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연봉이 1억이면 네. 최대 1억에 뭐 150%까지 1억 5천까지 대출이 된다. 네. 네, 150%뭐 등급에 따라 120%, 100%, 80%, 뭐 50%막 이렇게 신용 등급에 따라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의 그 고객들은 네. 다중채무자분들은 신용 등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 왜냐면 대출 계좌 하나만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신용 등급이 막 깎이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채무 통합할 한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채무 통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네. 채무 통합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건데, 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 인터넷에 광고하는 거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광고하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이 다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기? 대출 사기? 대출 사기죠. 어, 왜 그러냐면 네. 채무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 채무를 한 방에 상환을 해요. 네. 누군가가 뭐 대출 광고하시는 분들이 뭐 네. 돈을 빌려줘서 상환을 했다고 쳐요. 네. 상환을 했으면 그분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네. 이금융권이든 좀 고금리 대출도 상환하고 네. 채무를 한 곳으로 묶는 게 목적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네. 상환을 하게 되면 대출을 안 해줘요. 왜요? 이 빚도 없고 이제 깨끗해진 사람이 됐는데. 은행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네. 다중채무다가 빚이 한 번에 상환했다가 다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네. 그분은 연체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신용세탁자라는 말이 생겼어요. 신용세탁자? 네, 이분은 원래는 신용이 안 좋은데 네. 인위적으로 신용등급을 올렸구나라는 걸 은행이 안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네, 그러면? 근데 나이스나 그 신용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 나이스나 네. KCB에서 네. 이분은 신용세탁을 했습니다라고 정보를 은행에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네, 네.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네네. 대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 2, 3개월 지나면 되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언젠가는 되죠. 지금 뭐 은행마다 가이드가 다 틀려요. 네. 그래서 어느 은행은 뭐 2개월 이내는 안 되고 어느 네. 은행은 뭐 3개월 안 되고 어느 은행은 6개월 동안 안 되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대출이라는 걸 받다 보면 대출도 처음부터 내가 알아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대출로 받으면 다행인데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보니까 대출을 뭐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당장 돈이 급해서 대출을 받을 때 그냥 뭐 인터넷 딱 쳐보면 뭐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1금융권 자기 급여 계좌 있는 데 가서 안 받고 네. 뭐 캐피탈이나 이런 데 가서 받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진짜 많죠. 굉장히 많아요. 예. 대출 한 군데도 없고 신용등급도 1등급인데 대부업체 가서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야 그거 왜 당하냐 하지만 내일이 되면은 판단력이 흐려져서 당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네. 처음부터 안 좋은 걸 막 받고 대출이 여러 개 생기고 해가지고 신용등급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근데 가족 중에
돈이 좀 있으신 분이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가 신용대출이 쫙 깔려있어. 여기저기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러면 가족한테 나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줄 테니까 1억만 빌려줘. 네. 가족이니까 네. 그 빌려서 갚아요. 네. 갚고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기다렸다가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긴 거니까 네. 내가 대출을 은행 가서 다시 받아. 네. 그래서 가족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 등급도 좋아지고 이자도 좀 낮아지고 네. 계좌가 여러 개 있던 게 하나로 합쳐졌으니 관리하기도 좀 편하고 네. 그러면 이제 가족한테는 고맙습니다 하고 값 한 번 거하게 사고 네.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가능합니다. 아 이건 가능한 건가요? 네. 그거 가능하고요. 네. 그거는 가능한데 지금 뭐라 그러니 신용대출 1억 이상 받으면 네. 자금용도 증빙하라는 게 또 있어요. 어디다 쓸 건지. 아 근데 되게 웃긴 게 가족한테 빌린 돈 상환해야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좀 그런 거는 거짓말할 수 있지 않나? 생활 자금으로 쓸 거예요. 생활 자금을 1억이나 쓴다라고 하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요즘에. 왜냐하면 1억 이상 대출을 받았는데 네. 신용대출을 1억 이상 받았는데 네. 부동산에 투자하면 네. 은행이 페널티가 있어요. 최근에. 아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은행의 때. 입장에서 봤을 때 1억 이상은 어. 대출을 받아서 뭐 신용대출을 받아서 네.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면 안 네. 된다. 요즘에 그런 거 말이 네, 많았잖아요. 만약 부동산에 투자한 걸 내가 알게 되면 회수? 내일까지 알게 되는 즉시 상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서약서를 미리 받습니다. 아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네. 야 그럼 채무통합이라는 게 그럼 광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전화를 했어. 네. 전화해서 저 채무통합 좀 할게요라고 우리가 고객들이 문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뭘 제공하길래 광고를 하는 이유도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얻는 게 있으니까 네.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고객이 왔어. 그럼 이 고객한테 이 사람들이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대파남님 말씀만 들어보면 채무통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광고가 올라와 있는 것들은 뭘까 과연? 뭐 제가 뭐 100%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거의. 왜 안 되냐면 네. 일단은 신용세탁자가 대출이 대부분의 은행들이 안 되고요. 네. 네, 대부분이 안 되고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예를 들어서 그 광고하시는 분들이 네. 뭐 1억 신용대출 있는 거 싹 다 갚아줬어요. 네. 그 개인 돈으로? 네, 개인 돈으로 싹 다 갚아주고 그러면 처음부터 대출 받아서 주세요라고 네. 했어요. 거기에 좀 수수료를 붙이는 건가 보죠? 평균 수수료 10%씩 붙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라는 수수료를 내고 했다라고 해요. 네, 대출이 네. 하나도 없고 등급이 올라갔어요. 네. 실제로. 네. 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신용세탁자 의심된다고. 네, 의심된다고 나이스나 이런 데 신용평가에서 공유를 했을 테니까. 네, 이분들은 근데 뭐 몇 개월 동안 기다려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 다른 고객들도 다 있을 텐데. 그쵸. 뒤에 뭐 광고를 했으니까 또 문의 올 거 아니에요, 막. 그쵸. 그러면 이분한테는 이제 빌려준 돈을 대출을 회수를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될 텐데. 그쵸. 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면 어디서 대출을 받으라고 할 것 같아요? 저축은요? 러시앤캐시? 네,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받아서 어. 안 되면 뭐 대부업체라도 받아서 다시 상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받아서 상환해라. 네, 그렇게 처음부터 아. 약정을 할 거예요, 아마. 약정을 할 때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네. 너는 언제까지 상환해 은행을 다 돌아보고 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좋지만 네. 은행에서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이금융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대부업체라도 받아서 꼭 상환하셔야 되세요 라고 하고 여기 사인하세요 라고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도 대출 전문가시니까 안 될 확률이 높은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객한테도 인지를 시켜요. 안 될 확률이 높다고. 근데 돈 급한 사람이 사실 뭐 안 될 확률 높다고 안 하나? 그렇죠. 안 될 확률이 급한 마음에 높아도 다 하지. 해달라고 하죠. 왜냐면 혹시라도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당장 안 하면 연체예요. 뭐 그 턱끝까지 찬 거구나. 네, 연체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월불입금 낼 돈도 없어. 일단 상환하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또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대출 상품을 판 커미션을 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고객한테 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결국은 고객만 손해죠 뭐. 그렇네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이게 과도한 빚이 있어서 네,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네, 아닌 거 알면서도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약간 늪에 빠진 듯한 느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좋은 선택이에요. 채용 통합을 누군가가 도와줘서 네, 네. 영업하시는 분들이 도와줘서 한다라는 네, 거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진짜 좋았죠. 고객이 무조건 유리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금리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네. 지금은 대부업 금리가 24%인데 그쵸. 예전에 제가 처음 영업할 때는 대부업 금리가 66%였어요.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도 66%. 66%면은 어마어마한데? 월 5.5부. 오. 대부업 금리가 그랬고요. 야. 캐피탈 금리도 그때 49.9%.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무섭다. 네, 근데 그게 최근 와서 이게 좀 29.9%뭐 지금은 24% 이렇게 네, 낮아진 건데 뭐 네. 내년에 올해는 또 20%로 또 낮춘다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19.9% 네. 미만으로 이제 또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네. 그 예전에 받았던 뭐 30% 대출, 뭐 네, 35%짜리 대출을 sak 다 상환을 하고 네. 은행에서 대출이 100%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출 그 신용 등급만 보고 네. 이전 기록은 아예 안 보던 시기. 신용색탁 의심자 뭐 이런 거 아예 안 보는 아예 거예요? 안 보는 시절이 있었어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럼 그땐 진짜 고객분들이 급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무조건 유리하죠. 무조건. 그 수수료를 내더라도. 수수료를 뭐 몇십 프로 낸다 그래도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원리금이 고객이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데 네. 모든 대출을 뭐 5% 이내로 다 갈아태워 드립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해도 상관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진짜 무조건 다 나왔나 보나. 거의 뭐 1금융권에서 거의 되는 시기가 있었죠. 1금융권을 한 개도 아니고 네. 두 군데서 막 연봉만큼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연봉이 연봉이 두 뭐 배까지. 5천이면 여기서 5천, 여기서 5천 이렇게 네,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죠. 무조건 고객이 유리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대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환하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대출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1년 있다가 둘 다 연장 안 해준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전액 상환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신용대출이 1년 단위로 진행이 돼요? 원리금이 아닌 원리금 상품은 뭐 3년, 5년, 7년, 뭐 10년짜리도 있는데 네, 네. 근데 원리금이 아니고 만기일 시상한 이자만 내는 상품이죠. 네, 네, 네. 그거는 1년 단위로 연장하고 마이너스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통장도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있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1년이 네. 그 만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1년이 만기인데 네. 1년에 한 번씩 연장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마이너스 통장을 내가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1,000만 원짜리를 꽉 채웠어요. 네. 그럴 수 있지. 꽉 채워서 썼어요. 근데 연장할 때 연장을 해준다는데 내가 3%로 쓰고 있었어. 네. 연장할 때 되면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요. 왜? 원래 3%짜리 마통이잖아요. 네. 근데 왜 바뀌어? 변동이에요, 마통도? 변동이 문제가 아니고 대출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거 연장하려면 금리 2% 올려야 되는데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고객한테? 네. 은행에서? 네. 아니시면 뭐 상환하셔야 되세요.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막 올라가는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빚에 끌려가는구나 또. 네. 근데 만약에 그걸 싹 다 상환을 마이너스 통장은 1,000만 원짜리를 다 상환한 상태예요. 네. 뭐 연장 신청을 하잖아요. 네. 금리 절대 안 올리고요. 금리 떨어뜨려줘요. 오히려 더 혜택이 생기는구나. 네. 금리 조금 뭐 할인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빚이라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나의 경제적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일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되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